안녕하십니까. 용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띠의 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하게 되면 천간과 지지가 의미하는 말 그대로 현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천간에서 의미하는 말은 사주에서는 얘를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지에서 오는 글자가 갑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잘하는 기운을 맞이했을 때, 잘하는 해를 맞이했을 때 갑일간의 느끼는 장점으로 쓰는 거와 단점으로 쓰는 것을 좀 보면은 임계라고 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것은 장점으로 쓰일 수 있고요. 또 그 병정 무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식상과 재성이 단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상당히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용띠가 이 잘하는 그 해를 맞이했을 때 12신살로 모은 장성살의 기운이 되면서 약간 보조적인 기운으로서 지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게 진이라는 글자가 잘 만나면 삼합을 이루면서 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용띠 갑일간한테 경자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에서 편관이 왔다는 것은, 천간에서 어떤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편관은 일종의 책임감입니다. 또 책임감을 지고 뭔가를 꾸준히 자기가 하다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게 스트레스죠. 근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의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면 어떤 진급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책임이 늘어나는 일, 라는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진급도 되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낯선 일을 하면서 받는 것이, 따르는 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천간에서 편관이 왔을 때 좀 서둘러서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흡족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의 경우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천간이 이렇게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지가 나타내는 것은 이 정인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인이라는 것은, 지지에서 정인이라는 것은 내 행동을, 내 삶과 행동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정인은 강해지면서 인성은 식상과 재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결제하는 결제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급으로 보면서 내 결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또한 어떤 문서나 학문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용띠 갑일간이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동산을 획득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얻음으로써 요 재성이 약화되니까 내가 가진 현금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운을 쓰기도 하고요. 자, 식상이 약화된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인 활동을만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상이라 쓸 수 있는데, 이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학문을 하거나 자격을 따는 데는 매우 유리하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띠가 이런 쥐의 해를 만났을 때 장성살의 기운이 노출되면서 보조적인 기운으로 지살의 기운에 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성살의 기운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남들 앞에 나서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진급으로 인해서 일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동안 팀원으로 일했다가 뭐 팀장이 되면서 내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동시에 내가 남들 앞에 대표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런 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보통 동문회나 동창회나 동아리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어떤 총무라든가 사무총장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사회적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그냥 의견만 내는 이런 멤버로 있다가 어떤 특정 부분을 책임지거나 특정 단체를 대표할 일이 이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동창회장 같은 거 맡을 수도 있는 것도 이렇게 장성살의 시기에 맡게 됩니다. 또한 보조적인 지살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벌릴 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유리한 것은 내가 학문을 연구하거나 자격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불리한 쪽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요식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자금을 굉장히 회전이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리한 일은 하지 마시고 유리한 일 쪽에서 일을 벌리신다면 이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지살의 영향력을 잘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인성의 기운이 강해질 때 애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뭘 베풀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은 욕심쟁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애정운 쪽에서 보면은 누군가 나한테 매달리고 잘해주는 이성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베풀어야 되고 상대를 갖다가 내가 더 많이 해줘야 될 이런 상황에 애정운이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운도 나와 상대의 애정관계에 대등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또는 상대가 나한테 더 많은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가 나한테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이런 애정의 관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내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이런 애정을 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일단 재성 자체의 기운과 식상 자체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자금의 회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자년에 여러분들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내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또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또 부동산을 과하게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회전은 자금이 막혔을 때 너무나 답답한 것들이고, 그게 식상의 기운이 없어짐에 따라 참 앞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용띠 갑일간이라면 2020년도에는 반드시 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다소 여유 있는 계획을 짜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에서는 이렇게 편관이 오면서 정인의 기운이 왔을 때 취업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규 취업도 좋고요. 또 재취업도 좋습니다. 또 직장의 이동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때는요,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안정된 직장 속에서 안정된 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무리하다 싶은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경자년을 슬기롭고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을 할 수 있는데요. 단기 시험도 좋고 장기 시험도 좋습니다. 또 이어지는 기해년부터 시작된 경자년, 신축년까지 이 3년간 내가 뭔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얻어야 될 그런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즉 장기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긍정적이다 하면 도전해 보셔라. 그리고 쟁취해 보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운이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정인이라는 기운이 자리하면서 나는 대외적인 활동력을 줄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임대업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시설 임대업이라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걸 말하죠. 뭐 쉽게 말하면 뭐 빨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고 목욕탕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모텔업이라든가 펜션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건물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내 수입원으로 삼는 것들도 시설 임대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면치레 정도의 수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요식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년에 이 경자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식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단가로 보십시오. 내가 밥 한 것을 먹을 때 단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차피
경자년에는 경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반드시 먹기는 해야 되니까 주로 싼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가가 몇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잘 안 열게 되면서 경기 불황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업종을 단가가 낮은 것을 통해서 바꿔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새롭게 요식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단가에 집중하십시오. 싼 단가,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주머니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이것이 2020년 경자년의 어떤 요식업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차려놓은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놓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용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